채점하면서 들으세요. 오늘부터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간혹 금요일 날 이 다음 주 같이 추석 같이 쉬는 거면 요일을 좀 바꿀 거예요. 알았죠? 근데 우선 일정표 공개한 거에는 그 빨간 달이 없어서 매주 금요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2, 3주 저희는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난이도를 각 문항별로 난이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면서 난이도 단계 알려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들 각 10개 문제의 난이도 합을 합쳐서 이게 난이도 하짜리고 얘가 상짜리예요. 그래서 난이도 합을 구한 다음에 합을 구해서 합은 전부 다 난이도가 1이면 합은 10이겠죠. 전부 다 3점짜리면 난이도 3이면 맥시멈 30이겠죠. 그래서 10부터 30까지 4단계씩 합이 4칙 차이로 해가지고 10부터 14까지, 18까지, 22까지, 26까지, 30까지 해가지고 요 사이면 1단계, 요 사이를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나눌 거예요 또. 그런 다음에 작년 59회차 모의고 실제 시험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1, 2, 3을 했어요. 1, 2, 3 할 때 무조건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3점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어려운 개념은 어렵지만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서 여러분이 연습이 잘 돼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개념은 어려워도 답은 잘 찾아요, 학생들이. 그럼 그런 애들은 단계가 떨어져요. 2단계, 1단계까지 낮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킬러 문제급은 플러스 1을 더했어요. 4점까지. 그렇게 해서 작년 거를 봤더니 작년 거가 24점. 난이도 합 24점. 여기쯤 돼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가지고 회차별로 난이도를 알려드릴게요 하셨죠. 그런 다음에 오늘 거는 첫날이라 조금 쉽게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합이 15회요. 15회에서 여기. 근데 오늘 거 보고 여러분 분위기 좀 보고 성적을 좀 거두면 좋겠는데 달라가면 잘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달라가면 잘 본 학생들만 줘요, 저한테. 그러면 곡해가 생기죠. 분명히 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나도 난이도 매우 높다 생각하는데 시험 잘 본 학생들만 나한테 주니까 학생들한테 쉬웠나 이렇게 착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좀 착각을 많이 일으켜서 그건 안 할 거고요. 그냥 제가 지금 실제 시험 요거 한 거대로 똑같이 해가지고 왔다 갔다 좀 할게요. 그렇죠. 요 범위 내에서 미리 알려드리기도 할 거고 또는 안 알려주기도 할 거였어. 예를 들어 좀 많이 어렵게 낼 것 같으면 미리 좀 한 주 전에 미리 좀 얘기해 줄게요. 다음 회차는 좀 어렵게 내겠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지금은 모양에 대한 얘기라 좀 난이도 쉽게 세팅했고 첫 회라 좀 쉽게 세팅했고 그래서 2단계. 실제 시험은 4단계 정도급 되는데 현재는 2단계 정도. 이 정도. 이것도 같이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내 수준 현재 잘하고 있는 건지 뭘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면 이제 오늘은 이제 처음에 신청하고 이제 처음에 와서 이제 시험 보고 했는데 바로 다음 해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빠졌다 왔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오세요. 그렇죠? 틈날 때 그냥 와가지고 시험 보고 채점하고 프리 수업 듣고 그렇게 가세요. 그렇죠? 가도록 하고 그래서 실강 때 오는 분은 뭐 따로 수강료 같은 거 안 받으니까 와서 그냥 자유롭게 듣고 가시고 그러세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성적이 막 10개 중에 1개, 2개 맞았다고 나는 못하는구나. 아직 모의고사 풀 때가 아니구나 하면서 막 안 풀고 막 그러시는데 이것도 좋은 데이터예요. 못하니까 이 단원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안 해야지 이 생각은 버려주세요.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현재 제가 이거는 단풀 객관식 문제풀이, 저는 그 말보다는 단원별 문제풀이란 말을 더 선호하는데 단원별 문제풀이 진도에 맞춰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들 문제 중에 반수 이상은 그 객관식 문제풀이에 있는 문제를 변형한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고 변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기침이. 자, 아무튼 자 우선 시작 전에 OT로 이 정도 얘기하고 난이도는 꼬박꼬박 얘기해 줄 거고, 그리고 시험 시간 얘기를 깜빡했구나. 시험 시간은 오늘은 15분 줬죠, 제가요. 시간 맞춰 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계산이 많아지는 단원에 그 문제들이 많아지면 시간은 유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오늘같이 좀 쉽고 계산이 없는 문제들을 할 때는 15분 또는 뭐 10분 이렇게 가도 줄 수 있고, 계산이 많은 단원이 집중적으로 들어갈 때는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실제 시험은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지만 하다 보면 그리로 쏠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단원이 하나씩 늘어나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이 많아지면 그때는 제가 한 30분 정도까지 이렇게 좀 늘리기도 할 거예요. 그랬죠. 그러면 제가 시작 전 항상 시간 몇 분 안에 푸세요라고 적어 놓을 테니까 그 안에만 푸세요. 그랬죠. 넘어가지 않게. 꼭 뭐 15분 내에 풀 거야, 이렇게 막 정해놓지 마시고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알았죠? 그렇게 좀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1번 문제부터. 자, 1번 문제는, 얘는 난이도 1짜리인데, 난이도 1짜리. 자, 바로, 자, 요거부터 읽어봐야 되죠? 중성 원자래요. 그러면, 전자수가 원자 번호죠. 그래서 전자수 보면 여기까지 10개, 여기까지만 18개. 하나 더 있으니까 19개. 그래서 포타슘 이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하나 더 많대요. 그럼 중성자 몇 개요? 중성자 20개. 그래서 질량수를 만약 구하라 하면 질량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얘는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에서 39가 되겠죠. 자, 아무튼 3번 맞았고, 그 다음에 자, 현재 원자과 전자 찾으래요. 그러면서 얘는 바닥 상태니까 바로 체외각, N이 가장 큰 거, 여기에 있는 전자수 찾으면 되죠. 그래서 몇 개? 한 개다. 됐죠? 그래서 1번 맞았다. 그러면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24번 크롬 이런 거 되면 아르곤 전자 배치에 4s에 하나, 3d에 5. 이런 애들 원자과 전자 찾으라면 무조건 맨 끝에 있는 거 이거 찾으면 안 돼요. N이 제일 큰 거, 얘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 몇 개요? 한 개죠. 그렇죠? 이런 거 조심하자. 얘는 좀 난이도 쉽게 해서 제가 전이금속까지 안 갔는데, 전이금속 나면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원자과 전자 할 때 이렇게 세면 안 돼요. 요것만 세야 돼요. 요것만. 27번 코발트 하면 아르곤 전자 배치에 4s에 2개, 3d에 7개. 원자과 전자 몇 개? 2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홀전자 수는 몇 개니 물었어요. 홀전자. 자, 안에 꽉 찼죠? 꽉 찬 것은 볼 것도 없어요. 바로 마지막만 보면 돼요. 마지막 껍질만 보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껍질에 4S에 하나, 3, 그 다음에 4P에는 전자 들어있지도 않으니까 볼 것도 없죠? 여기만 보자. 그러면 하나 있으니까 홀전자 하나 있겠죠? 맞았고, 그 다음에 얘는 포타슘 1족 원자죠? 1족 원자. 1족 원자니까 얘는 플러스 이가가 아니라 플러스 1가가 되기 쉽죠? 플러스 이가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 자연계선 관찰되지 않는다 하면서 플러스 2는 쉽지 않아요. 틀린 게 4번. 그 다음에 얘는 포타슘에서 금속이죠. 금속이니까 25도씨 대기압에서는 뭘로? 고체상. 금속 중에 고체가 아닌 게 딱 하나 있죠. 그게 누구죠? 바로 수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이온 에너지에 관련된 거로, 자, 난이도는 2짜리인데, 자,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마그네슘과 1번, 마그네슘과, 그 다음에 12번 마그네슘과 11번 소듐 하면서 3주기 원자죠.
그러면서 이온 에너지 누가 더 크냐 비교하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쪽이냐 같은 주기냐 이런 걸 살피면서 현재는 같은 주기. 그럼 같은 주기면 여러분 보통 예외되는 곳이 두 개 있어 하면서 그 두 개만 신경 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 그렇게 풀지 마시고 패턴화 시키세요. 패턴화.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하면서 3주기다 하면 11번 소듐,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하면서 11, 12번은 누가 더 커요? 마그네슘이 더 커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거는 인과 황 15번, 16번이죠. 그러면 13, 14, 15, 16번 하면 역전되는 곳. 그래서 앞에 게 더 크다. 역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리튬 플러스하고 헬륨 하면서 우선은 뭐 원리 원칙을 따진다 하면 둘은 1s의 전자 두 개로 동일한 전자 배치. 그 상태에서 2번 원자, 3번 원자. 유액전화 누가 더 크다? 유액전은 얘가 더 크다. 뿐만 아니라 양이온 됐으니까 유액전은 더 증가. 그러면 요 같은 1s라도 에너지는 Y축의 에너지를 한다면 리튬 플러스의 1s는 여기라고 한다면 헬륨은 얘보다 더 높은 여기. 따라서 최종 이온 에너지 0인데까지 올린데 필요한 에너지는 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자, 원리 원칙을 판다면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솔직히 이 방법은 비추고요. 비추고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봐요. 뭐냐면 바로 이거. 1차 이온 에너지와 2차 이온 에너지, 3차 이온 에너지 하면서 1차보다 2차는 무조건 크고 또 2차보다 3차 또 역시 무조건 커요. 근데 그냥 큰 게 아니라 여기는 수천에서 수백에서 수천. 어마어마한 큰 차이. 큰 차이로 매번 큰 차이로 엄청 커져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패턴에서 얘보다 얘가 더 크다. 이런 거 할 때 여기 차이는 이 큰 차이 되면서 수천의 차이예요. 수천의 차이. 수천 킬로줄의 차이. 근데 여기 차이는 잘해야 수십에서 수백 킬로줄 차이예요. 즉 아무리 원자의 종류가 달라도 전자 배치 달라진다 하더라도 전자 배치 좀 다르고 원자의 종류도 다르고 막 그래봤자 1차 이온 에너지보다 2차가 항상 크고 또 2차보다 3차가 항상 크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바로 간략하게 이렇게 돼요. 전하가 다를 때, 자, 전하가 다르죠? 플러스일까? 제로. 전하가 다를 때, 전하가 클수록 이온 에너지 크다. 항상 크다. 이게 항상 성립해요. 그러면 시간 세이브 엄청나니까 이 방법을 활용하자. 그러면 바로 플러스 일가로서 여기에 이온 에너지면 얘는 리튬의 2차 이온 에너지예요. 헬륨의 이온 에너지면 얘는 1차 이온 에너지고요. 그래서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단 조건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껍질 수는 똑같아야 돼요. 껍질 수 다르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알아서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봐요. 껍질 수 동일한 거, 전자 수도 한두 개 정도 차이. 거기서 나올 때는 항상 성립해요. 이게. 그렇다면 자, 이 방법을 이용한다 치면 바로 4번 같은 거 보세요.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바로 4번 같은 거 보면 Cl-와 그 다음에 K+. 그러면 바로 이온 에너지 누가 더 크겠어요? 바로 얘가 더 크다. 금방 나오죠? 자, 원칙을 따진다 하면 둘 다 아르곤 전자 배치랑 똑같다. 즉 3P에 있는 전자를 잃을 것이다. 3P의 에너지가 높냐 낮냐를 찾아야 된다 하면서 17번, 19번이니까 유액전화 얘가 더 크다. 에너지는 같은 3P 에너지는 얘가 더 낮다. 고로 이온 에너지는 얘보다 얘가 더 크다. 이렇게 풀겠지만 우리한테는 그러한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이 방법을 이용하자. 시험에는 굉장히 드물게 나오지만 나오면 엄청 많이 틀려요. 또는 맞춘다 해도 시간을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간 없어요. 그래서 요거 요령, 실제 데이터 가지고 찾아놓은 요령이랬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5번은 좀 틀려요. 5번은 탄소 플러스 이가와 그 다음에 질소 플러스 이가. 전하가 동일하죠. 즉 같은 3차의 이온에너지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누굴 이용한다? 아까 그 패턴. 이 패턴을 이용한다. 하면서 이해랑 동일한 중성원자. 이해랑 전자 배치가 동일한 중성원자. 즉 6번에서 전자 2개 이룬 거니까 얘는 4번 베리륨과 전자 배치 똑같다. 얘랑 똑같은 중성원자 7번에서 전자 2개 이뤘으니까 5번 붕소랑 전자 배치 똑같다.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들은 베릴륨 붕소 해가지고 누가 더 크죠? 베릴륨이 더 크죠. 그렇다면 최종 탄소의 3차와 질소의 3차 비교하면 역시 누가 더 크다? 탄소의 3차가 더 크다. 그래서 역시 틀렸네요. 됐죠? 이렇게 풀으면 금방 풀 수 있다. 그래서 요령 알고 있는 분한테는 난이도 2나 1이에요. 요령 모르는 분은 3까지 올라가는 거고. 자,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긴 한데 점수 줘야 되는 단원이라 잘 나오진 않지만 이제 작정하고 좀 원자 구조에서 주기적 성질에서 좀 점수 좀 뺏어야지 하면 전화가 다른 거에서 질문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거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문제 풀이는 한 문제당 10분 정도 생각하고 맥스 10분 생각하고 10개니까 100분 시간으로 하면 1시간 40분을 풀이 시간 잡아놓고 있어요. 근데 1시간 40분 정도 되면 중간에 쉬는 시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같이 계산이 없는 단어는 한 문제당 길어야 한 5분 좀 짧은 거는 1, 2분 그러면 이런 데 풀 때는 한 1시간 정도면 다 풀겠죠. 그 다음에 열화학이나 화합평형 이런 데 계산 문제 시간 많이 걸리는 계산 문제 있으면 그때는 1시간 훌쩍 넘게 풀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낮을 거고 알았죠.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은 좀 유동성 있게 좀 왔다 갔다 좀 할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유액전화. 원자과 전자 유액전화 질문인데 원자과 전자 유액전화는 어떤 형태죠? 같은 주기 증가. 그 다음에 주기 바뀔 때 뚝 떨어진 다음에 다시 증가. 하면서 여기도 연결시킨다고 치면 이런 특징이 있죠? 여기 똑같은 일쪽에서 같은 쪽에서 얘보다 아래쪽의 얘가 더 크다. 그래서 올라간 형태로 지그재그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런 다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는 2주기부터 3주기의 일부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뚝 떨어진 데 있으니까 그 뚝 떨어진 데가 어디겠어요? 2주기, 3주기 바뀌면서 여기 뚝 떨어진 거죠. 그러면 바로 우리는 얘는 누구였다? 2주기 전 마지막 원자인 10번 네온이다. 앞에는 9번 불소, 다음은 11번 소듐,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찾는 거 생각보다 뭐 문제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난이도를 제가 2번으로 잡았어요. 2번으로. 그 다음에 보기도 조금 어려운 보기가 있어서 2단계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서 아무튼 그러면 n이 얼마인 거예요? n은 11인 거죠, 지금. 이거 찾아냈고. 그런 다음 기억번부터. 기억번. 그리고 첫날이니까 이 얘기도 해야지. 문제 푸는 거에 좀 충실할 거예요. 즉, 이론 같은 거 뭐 정리해줘 이런 건 없어요. 문제 풀이 수업 때는 서머리도 해주고 뭐 등등등 해주면서 한 문제 푸는데 어떨 때 막 30분씩 걸리고 막 그러는데 모의고사 하다 보니까 그거는 안 할 거였죠. 그래야 좀 짧게 빨리 확인하고 끝내고 빨리 끝내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또 많은 시간 안 투자하고 한 번씩 점검 그런 목표지 않나요? 그래서 서머리 같은 건 안 하고 확인 정도 하고 아까 이온에너지 그 정도 설명 정도. 자, 아무튼 기억번. 기억번은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 즉 첫 번째는 F-, 두 번째는 뭐 비활성 기체 그대로고, 그 다음에 소듐 플러스 1가, 마그네슘 플러스 2가, 알루미늄 플러스 3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사이즈 보면 등전자죠. 등전자면 유액전화 확인한 다음에 이걸로 크기 비교하는 거죠. 소위 여기는 전부 다 등전자.
이온 하면서 얘는 빼고 해요. 얘는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비교해요. 그러면 유액자는 9번, 11번, 12번, 13번 해서 이렇게 증가, 크기는 반대. 이렇게. 자, 추가로 이온 에너지도 본다 하면 이온 에너지 어떻게 된다? 아까 그 원리를 치면 이런 식으로. 전자 친화도, 방출 에너지, 절대가스 비교도 역시 이렇게 증가하게 돼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얘가 제일 크다. 누구예요? N-2번째 원자. 그래서 기억번 맞았어요. 등전자로 상당히 자주 묻는 거죠.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거긴 해요. 이거긴 한데, 자, 이거와 이것도 알아두면 좋죠. 얘는 잘 안 내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니은번. 니은번은 N 플러스 1번째 원자와 N 플러스 2번째 원자. 누구와 누군가요? N 플러스 1번째는 마그네슘이고, 얘는 알루미늄. 이온 에너지 역전되는 데죠. 누가 더 크다? 앞에 게. 그래서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온 에너지, 2차 이온 에너지. 2차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걸 찾아라 하고 있어요. 디귿번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면 되는 건가요? 현재 얘네들 1차 이온 에너지 비교해보면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그 다음에 주기 바뀌면 뚝 떨어져서 다시 시작. 이렇게 다시 시작. 하면서 나와 있는 건 요거, 요놈, 여기까지. 그래서 1차가 가장 큰 건 누가 되는 거예요? F, 네온 하면 1차 가장 큰 건 얘가 되겠죠. 그쵸? 근데 2차 하면 2차도 역시 패턴화. 자, 2차 전자 잃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따질 시간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패턴화 시키자. 주기적 경향성이기 때문에 패턴화 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패턴화 시키자면서 요게 2차 때는 그대로 한 칸 이동된 형태의 더 높은 값. 그러면 한 칸 이동하면 어떻게 이동되겠어요? 얘가 그대로 한 칸 이동.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에 뚝 떨어지고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그러면 누가 제일 큰 거 되는 거예요? 바로 소듐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네온, 여기가 불소, 여기가 마그네슘, 여기가 알루미늄. 이러한 순서. 그래서 소듐이 제일 크다. 소듐이 바로 누구였죠? N번째 원자. 그래서 디귿번 틀렸다. 됐죠? 어렵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1번째가 아니라 N번째. 자, 답은 기억과 니은.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우선, 자, 얘는 1이에요, 1. 자, 원래 개념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양자화학인데,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학생들 연습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연습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난이도 1짜리, 점수 주는 문제가 되는데, 자, 우선 여기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방사상 확률 분포다. 방사상 확률 분포다 하면서 이걸로 우리는 무엇을 찾는 거냐면 방사상 마디를 찾을 수 있어요. 방사상 마디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A는 방사마디가 없다. B는 바로 여기와 여기가 방사마디예요. 0인 지점은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핵으로서 여기는 보는 거 아니고요. 그 외에서 0이 되는 곳을 찾는다. A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마디가 없고요. B는 두 개나 있다. 자, 방사상 확률 분포 그림으로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 오비탈에서 자, 마디수라는 것은 총 마디수 또는 그냥 마디수 하는데 얘는 N-1 개고요. 이러한 마디에는 두 종류가 있다. 방사상 마디와 그 다음에 강마디가 있다. 하면서 자, 방사상 마디는 사실상 구형인 마디를 말하는 거고요. 강마디는 평면 모양의 마디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각 마디는 L개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마디는 N-1개에서 총 마디에서 각 마디를 뺀 값. 이게 바로 방사마디다. 그러면 마디의 수를 알면 우리는 누구를 할 수 있다? 주양자수와 각 운동량 양자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다 풀었어요. A는 우선 문제에서 R형 모양이래요. 즉 뭐란 얘기예요? P-오비탈이라는 얘기죠. 즉 L이 얼마란 얘기예요? L은 1이라는 얘기예요. B는 구형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S-오비탈, 즉 L은 우선 0이고요. 그 다음에 A는 방사마디, 방사상마디가 몇 개? 0개. 이것은 어떻게 계산되는데? N-L-1로 계산되는데 이게 0개래요. 그러면서 A는 P-오비탈로 L은 1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N은 얼마? N은 2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A는 누구인 거예요? 얘는 2P-오비탈. 그 다음 자, 두 번째 B는 방사마디가 하나, 둘, 두 개인데 이것은 N-L-1로 구하는 수치다 하면서 L 값은 방금 S로 0이었어요. 그러면 N은 얼마겠어요? N은 3이다. 결과적으로 B는 누구? 3S. 그 다음에 현재 무슨 원자였죠? 이 원자는 11번 소듐. 그러면 여기 3S는 전자 몇 개? 하나 있을 거고요. 2오비탈에는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이 P6 하면서 6개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P-오비탈 3개 중 PX, PY, PZ 3개 중 하나가 나와 있는 거라 여기엔 전자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꽉 차 있다. 이런 식으로.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하나의 오비탈 말하는 거기 때문에 종류가 아니라 하나의 오비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긴 전자 2개 들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억번 맞았고, 니은번 A는 B보다 1개 더 많다. 맞았고요. 그래서 니은번 맞았고, 니은번 맞았고, 잠깐만. 답이 그러면 4번이잖아. 이거 오답이네요. 4번 수정해주세요. 이렇게 오타가 있을 수 있어야죠. 기억니에 동그라미 쳐놓고 답에는 1번을 쳐놨군요. 제가 요즘 이런 실수를 잘하더라고요. 요즘 이상하게. 몇 번을 봤는데 이런 실수를 해놨어. 자, 답 4번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디귿번은 자, 이 소듐이 전자 잃을 때, 이온화 될 때 둘 중에 어느 전자 잃겠느냐? 어느 전자 잃어요? 에너지 제일 높은 거. 그게 누구겠어요? 최외곽인 요 3s. 그래서 누구 전자요? A 원자가 B 원자를 잃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네요. 됐죠? 답은 이거 답 수정 좀 해주세요. 했죠? 4번의 답은 4번이었어요. 제가 수정하면서 잘못 수정했군요. 답을 수정 안 했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얘는 난이도 1짜리예요. 분자들이 어려운 분자들이 아니라서 1짜리. 자, 질문을 먼저 보면 질문은 뭘 찾으래요? 평면이 아닌 걸 찾으라는 거죠. 기하 구조에 관련된 질문. 첫 번째, CH3-요. 자,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와 같은 삼각뿔 모양. 메테인에서 H 플러스만 나간 거예요. 전자 그대로 두고. 그래서 얘는 삼각뿔 또는 뭐 그냥 삼연체도 되고요. 뭐 삼각 피라미드에도 상관없고 보통 요즘에는 삼각뿔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는데 삼각 피라미드, 삼각뿔, 삼연체 다 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자, 두 번째는 얘가 카보케타이온이라는 불리는 물질이에요. 알았죠? 카보케타이온. 케타이온이 양이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보케타이온, 탄소에서 H가 작용기 하나 이러면서 플러스 된 거를 카보케타이온 하면서 이들은 이렇게 평면 구조예요. 얘가 sp2 운선 구조 가지면서 얘는 sp3고 그래서 평면 구조.
세 번째는 암모니아, 삼각불 모양. 뭐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놈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BF3. 이와 같이 평면 삼각형 구조죠. 얘가 sp2로 모든 내각은 120도, 얘도 120도고요. 평면 구조. 평면 구조, 얘도 평면 구조 빠져야 되죠. 그 다음 마지막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 해가지고, 자, 얘는 물에서 H 플러스를 또, 얘가 H 플러스를 가져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 이렇게 삼각불 모양. 그래서 평면 구조 아닌 거는 가, 다, 마. 이런 문제 나오면 완전 점수 주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6번. 얘가 3점짜리. 난이도 3짜리. 여기 나와 있는 분자들은 보고 바로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C2H2 해서 이렇게 생겼다. 중심 원자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여러분이 경험이 필요해요. 이런 분자는 어떻게 생겼다. 좋은 말로 경험이고 암기를 병행해야 돼요. 분자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사실 별 수 없어요. 암기도 좀 해야 하고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서 C6H12. 그 다음에 얘는 고리형 포화탄화수소다. 고리형 분자다. 고리 하나짜리. 육각형 모양이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긴 거는 가장 안정한 구조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모든 탄소들은 sp3에 그 다음에 소위 뭐 스테그펌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얘가 가장 안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원리를 다 따져서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게 아니고요. 보고 외우는 거예요. 육각형 포화탄화수소면 이렇게 생겼구나. 방향족 C6H6 벤젠하면 바로 육각평면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암기를 병행해야 돼요. 알았죠? 원리 VSEPR이니 뭐 VB론이 이런 걸로 막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험도 즉 암기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세틸린이구나 하면서 C2H2 하면 아세틸린이구나 바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NNH 즉 N2H2예요. 얘는 질소와 질소 사이가 이중결합이 있고 이러는 바람에 이 질소와 이 질소 모두 sp2예요. 그럼 sp2 하면 평면 구조해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는 비공유성 H. 비공유성 H인데 이렇게 트랜스로 들어가야 가장 안정. 그래서는 이와 같은 평면 구조, 지그재그형 N2H4 하면 이렇게 해서 얘는 한 평면에 있지 않아요. 질소, 질소는 단일결합이고 이런 식으로 암기도 같이 병행해야 되겠죠. 현재는 이거 나오면서 평면 구조. 마지막 H2O2. 진짜 얘는 암기 좀 해야 돼요. 암기. 완전 암기 정도까지 해야 돼요. 자, 과산화수소 해가지고 우리가 아직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하는 분은 과산화수소 해가지고 요 두 개의 산소가 둘 다 sp3 그러면 이렇게 sp3 해놓고 비공유성 두 쌍 H 하나씩
그럼 H, 최대한 멀리 있는 게 가장 안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얘는 4개가 한 평면에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자,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그림, 자, 우리 SP3에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3개는 한 평면에 있는 거겠죠. 여기에 비공원성 있다 하더라도 이건 한 평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분자, 구분형 분자다 말하기도 하지만 평면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전에 이렇게 그린 거에서 이렇게가 한 평면, 또 이렇게가 한 평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이렇게 사각형 평면, 이것도 사각형 평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평면, 그리고 H가 얘가 요 놈이 요렇게 3개가 이 칠판만에 있으면 요 H 하나는 또 칠판면에 이렇게 서로 트랜스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와 있다 표시한 거예요, 지금. 그럼과 동시에 이렇게 3개의 평면, 이렇게 3개의 평면. 이게 좀 얘를 지금 이 평면에 있는 건데 이렇게 그린 게 이해하기 편하죠? 그래야 얘가 이 평면에서 이렇게 들어올려진 거다. 들어올려진 거다 하면서 여기 이 둘의 내각이 111.5도예요. 여러분 이것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4개가 한 평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기로 내려다가 일부러 안 냈어요. 다 틀릴 것 같아서. 알아두세요. 그리고 과산화수소가 많이 접하는 물질 아닌가요? 근데 솔직히 모양은 모르잖아. 맨날 쓰기만 했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분자. 한 평면에 있지 않아요. 그랬죠. 그런 다음에 비공원성. 비공원 전자쌍들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들끼리 최대한 멀리 있다 보니까 H들이 한 평면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조예요. 그렇죠. 이런 구조. 기체상 기준으로 한 거예요, 제가. 상이 달라지면 또 내각이 좀 달라지고 막 이상한 짓 하는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기체상 구조로 과산화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둘 다 sp3 온소 오비탈이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 지성염 분자 한 평면에 있겠죠, 역시 그러면. 평면에 있는 지그재그형. 그 다음에는 한 평면에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보기 다 풀었네요. 기업번. 얘는 삼중결합이 있으니까 여기 2개는 무슨 결합이다? 파이 결합이다. 그래서 파이는 2개 있다. 니은번 sp3니까 이 결합은, 여기 시그마 결합은 sp3가 만나서 만든 거다. 그렇게 치면 여기 있는 요 시그마는요. 요 시그마는 SP가 만난 거죠. 요거 하나는 파이 결합이고요. 또 하나는 요 시그마 결합. 요 시그마는 뭐가 되겠어요? SP2가 만나서 만든 시그마 결합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는데 좀 나오면 큰일 나는 문제. 어려운 개념 아닌데 알고 있자 하면서 니은번 됐고, 그 다음 마지막 디귿번. 얘는 한 평면에 있다. 맞았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맞았다. 자, 원래는 저는 이거 날렸어요. 이거 내려야 했는데, 자, 설명으로 때우도록 하죠. 다음번에 낼 거예요. 다음번에 몇 달 뒤에. 자, 그 다음에 7번. 7번은 MO 몰레큘러 오비탈, 분자 오비탈의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 보자마자 시그마, 2P 맞는 시그마, 2P가 맞는 파이, 2P가 맞는 파이, 2P가 만든 파이 스타, 2P가 만든 파이 스타, 2P가 만든 시그마 스타.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O2 분자 나왔으니까 O2는 MO가 어떻게 생겼다? 원자부터 해서 쭉 그리는 게 아니라 솔직히 MO도 좀 암기 가는 게 좋죠. 그래서 O2는 BCN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하나, 둘, 하나. 맨 밑에가 시그마, 시그마 스타, 시그마, 파이, 파이 스타, 시그마 스타. 하면서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한 다음 얘가 바로 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나로 한다면 얘가 바고요. 얘가 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가 될 것이고 마지막 맨 위에 있는 게 가. 그러면 기억번. 다에는 전자가 하나 들어있다.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번. 라에 있는 전자가 가로 전자전이 한다. 라에 있는 전자 하나가 가로 전자전이 된다. 그러면 본딩에 있는 전자가 안티본딩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본딩에 있는 전자가 안티본딩으로 전이 됐기 때문에 본드 오더 감소됐기 때문에 결합 차수 감소 2차에서 1차로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본드 랭스 증가 본드 에너지 감소. 따라서 니은번 틀렸죠. 결합 에너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산소 원자와 분자. 자, 분자는 이온 에너지가 이온 에너지 0인 곳이 여기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분자의 이온 에너지. 원자는 맨 밑에가 얘가 ES를 만든 시그마스타 하면서 이들 사이에 ES가 있고 자, EP에 의한 시그마와 파이들이에요. 그래서 본딩과 안티본딩 사이에 EP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자는 이렇게가 이온 에너지다. 그러면 누가 더 크다? 원자가 더 크다. 그래서 분자가 작다? 디귿번 맞았죠? 답은 기억과 디귿. 됐죠? 자, 8번 문제는 착화물의 이성질체. 점수 줄 때 이런 문제 한 번씩 나오기도 하죠. 한 개만 딱 질문하는 거. 그러면서 메탈에 코발트에 EN이 2개 있고 CL이 2개. 바꿨잖아? 플러스일까? 그러면 얘는 우선 제일 먼저 구조부터 확인해야 되죠. 배수부터. 배수가 얼마? 2개짜리가 2개, 1개짜리가 2개에서 배수는 6, 8면체 착물. 그런 다음 EN2, CL2이니까 이것은 뭐에서 응용된 거다? 메탈의 A2, B2, C2에서 응용된 거다. 즉 2개 A, 2개 B, 2개 C에서 응용된 거다. 그런데 이거와 이것이 EN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은 오직 뭐만 가능하다? 시스 형태만 가능하고 얘만이 트랜스와 시스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그림 다 그릴 필요 없어요. 수학적으로. 자, 수학적으로 얘는 시스, 두 번째도 시스, 얘가 트랜스일 경우, 그 다음에 몽땅 다 시스인 경우. 이렇게 해서 기하는 몇 개? 기하는 2개. 그리고 둘둘둘 시스템에서 올 시스는 얘는 항상 광학을 갖는다. 이거와 또 한 개 해서 둘이 광학 이성질체 관계. 한 쌍을 갖는다. 그래서 입체 총수는 몇 개? 입체 총수는 3개. 하나, 둘, 이거에 세트로 하나 더 있으니까 광학으로. 그래서 하나, 둘, 3개의 입체. 쉽게 구하는 방법은 기하 2개 플러스 광학 쌍의 수 하면 3개.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이것만 물었으니까 2개라고 대답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둘둘둘 시스템만 잘하면 관련된 거 다 손쉽게 빠르게 풀고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9번 문제는 4배의 착물에서 구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암기가 필요해요. 소위 사각평면.
즉 평면구조, 간단하게 그냥 플래너다 이렇게 말하는데 혼성 오비탈은 DSP2. 자, 그냥 외우는 거였죠. DSP2라고. 여러분은 VB 이론을 자세히 배우지 않기 때문에 왜 DSP2예요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외우는 거였죠. 이거 외울 때 SP2D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알았죠? 원래 SP3D2 팔면체 이거와 D2SP3 이게 사실은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주양자 수를 여기다 원래 같이 적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적은 거예요, 지금. 얘는. 그래서 주양자 수가 모두 같으면 이렇게 쓰고요. 다르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원래는 같은 게 아닌데 우리는 일반학 수준에서의 화학을 시험 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같다고 풀어요. 알았죠? 하지만 얘만큼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알았죠? 꼭 이렇게 써라. 이 D는 3D를 말하는 거고 만약에 4주기 평면구조라면 3D와 4S와 4P가 혼성화에 참여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4S, 4P, 4D가 참여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평면구조는 이게 아니거든요. 이론적으로도. 이걸로 평면구조 나오진 않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는 쓰지 마세요. 했죠? 꼭 이렇게 써라. 얘네는 괜찮아요. 했죠? 얘네는. 이거는 굳이 구분하지 않으니까 우리 시험에서. 아무튼 자 이렇게 되는데 얘네가 예외예요. 예외. 그래서 뭐하자? 암기하자. 원래는 굉장히 많이 암기해야 돼요. 원래는 예외가 꽤 많아요. 꽤 많은데 변리사 시험에서는 이들만 나와요. 첫 번째가 PT 플러스 이가 디오비탈 전자 8개 의 4배위 리간드 종류와 무관 즉 무조건 평면구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켈 플러스 이가는 역시 디오비탈 8개인데 자 얘는 강장리간드가 있으면 강장리간드가 2개 이상이요. 2개 이상 둘 또는 3개 또는 4개 모두 다 강장리간드 하면 이때는 플래너 구조. DSP2 혼성 오비탈로 플래너 구조예요. 하지만 약장리간드 약장리간드로 하지만 사실상 할로겐 음이온 이것만 자연계에서 관찰됐어요. 다른 약장리간드는 관찰되지 않았어요. 아예. 그래서 할로겐 음이온 F-, Cl-, Br-, I- 같은 거 있을 때는 이때는 TD 구조. sp3 혼성 오비탈로 3연체 구조. 이걸 여러분이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이걸 외우시면 된다. 그러면서도 하나 더 요거 T8에서만 관찰되고 있어요. 즉 T8이 아닌 메탈은에서는 무슨 구조예요? 3연체 구조. 그러면 답 몇 번이에요? 니은 하나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는 30초 내에 풀고 지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시험에는 니은하고 디귿, 니은은 평면구조다. 디귿은 3연체 구조다. 요거에 의해서 요즘에 완전 대유행 중이죠. 대유행 중. 반자성이다, 상자성이다 하면서 이거 완전 대유행 중. 다음 시간에 또 낼 거예요. 그렇죠? 다음 시간은 결정장 이론 가지고.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암기. 암기 싫은데요. 그런 분은 화학 그냥 포기하세요. 그렇죠? 암기 어쩔 수 없어요. 화학은 엄청나게 외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학이 싫은 거예요. 물리같이 이해하면 되는 학문인 줄 알았더니 암기가 생물같이 더럽게 많아요. 둘 다 많아요. 거기다가 계산도 있어요. 나쁜 건 다 갖고 있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화학이 제일 어려워요. 우리 인구가 몇 명이죠? 전 인구가? 60억? 70억인가? 80억인가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50억이었는데 60억이라 합시다. 그냥 몇 명인지 모르겠어. 60억 있으면 59억 9,999만 명이 화학을 싫어해요. 10,000명 정도 좋아해요. 그 10,000명 정도가 누구냐면 노벨상 받았거나 노벨상 받을 차례인 사람들. 한 9,000명까지 합시다. 이만큼이 싫어해요. 저도 여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당연히 여기겠죠?
왜 싫어한다? 암기도 있고 계산도 있고 이해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러면서 암기 싫어하지 마세요. 내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암기 없이 화학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싫어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이성질체 응용된 걸로 난이도, 9번은 난이도 1짜리예요, 1짜리. 안 불러줬죠? 8번 또 난이도 1짜리고요. 그렇죠? 점수 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점수 주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7번은 불러줬네요. 7번 또 난이도 1짜리. 이런 것도 사실 점수 주는 문제. 그 다음에 10번은 점수 뺏는 문제인데 제가 조금 낮춰서 2가 됐어요. 질문을 조금 낮춰서 2가 됐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메탈에 A가 넷, B 하나, C 하나. 자, 이거는 어디서 응용된 거냐? 이걸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메탈에 A가 넷, B가 둘에서 응용된 거다. 하면서 4개는 의미 없고 2개짜리에서 트랜스시스가 존재한다. 하면서 얘네는 이런 케이스 때는 그림을 꼭 그려야 돼.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냥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꼭 그려야 돼요. 그랬죠?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 B 2개가 트랜스인 경우와 시스인 경우. 이렇게 시스인 경우.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A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 B 하나를 C로 바꾸자. 얘를 C로 바꿀 수 있고 또는 아래를 C로 바꿀 수 있고 하는데 자 이런 형태로 나올 때는 2개로 그려놓고 둘 중 하나를 C로 바꾼다 하면서 그려봐야 되는데 그 2개가 이렇게 틀어질 수 있으면 여기를 C로 하나 아래를 C로 하나 똑같은 놈이에요. 이렇게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또는 길 건너 C 건너편에 B 아래를 C로 하면 C 건너편 B 길 건너가 똑같아요. 길 건너가 똑같으면 기하는 절대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면 얘는 추가가 없다. 자, 얘도 여기를 C로 바꾸거나 또는 자, 그려야 돼요. 알았죠? 귀찮더라도 그려야 돼요. 좀 시간 좀 걸리는 문제야. 알았죠? 이거는.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기를 C로 바꾸거나 그런 다음에 길 건너를 보자. C 건너편 A, B 건너편 A. C 건너편 A, B 건너편 A. 똑같죠? 그러면 추가가 아니다. 동일한 거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기하 2개. 그 다음 동일 리간드가 마주보는 게 있어요. 그럼 이 평면이 대칭면이다. 광학 없다. 여기도 동일 리간드가 마주보는 게 있죠. 그럼 이렇게 면이 위아래 대칭면이 된다. 광학 역시 없다. 기하만 둘. 두 번째 메탈에 A가 셋, B가 둘, C가 하나. 자, 이거보다 더 어려운 메탈에 A가 셋, EN이 하나, C가 하나. 이게 시험에 나왔죠? 몇 년, 작년이니까 재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해놔야 돼요, 지금. 시험에 맨날 잘 나오는 게 메탈에 A가 둘, B가 넷, 또는 3개, 3개. 또는 메탈에 A가 둘, B가 둘, C가 둘. 여기서 EN으로 치환된 거, 바뀐 거. 이거 주구장창 내더니 드디어 이것도 냈어요. 이제 몇 년 더 지나면 이제 여러분 이것도 배워야 돼. 메탈에 글라이신이 3개 붙은 거, 메탈에 글라이신이 2개 붙은 거에 EN이 하나 있는 거. 메탈에 트레인이라는 게 붙은 거. 트레인이 붙은 거. EN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빨리 시험 보서 빨리 붙으세요. 몇 년 뒤에 이것까지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이성질체 공부한 데만 하루 왼쪽 이거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맨날 헷갈리고 맨날 막 더 있는 것 같고 맨날 못 찾아요. 이제 지금 이건 아직 안 내고 있어요. 다행인 거예요. 딱 요 정도 수준까지 알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놈은 메탈에 A가 셋, B가 셋에서 응용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그려놓자. 트랜스가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트랜스가 없는 경우, 시스만 있는 경우, 90도로만 결합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우선 있죠. 그런 다음 자 B 하나를 뭐로 바꿔야 돼요? C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아이고 이거 벌써 C로 바꿔놨네 제가. 그래서 바꾸자 하면서 얘를 바꾸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그려야 돼요. 별수 없어요 했죠. 왕도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건너편 C 건너편 B, C 건너편 A 다르죠. 그러면 둘은 무슨 관계다? 기하 관계다. 여기도 봐봐요. 자, 아까 바꾸기 전 것 B로 있을 때 A 건너편 A, A 건너편 B, A들 건너편 전부 다 B 서로 달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가 기하 관계였던 거였죠. 그래서 3, 3에서 이렇게 두 개 있다 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자, 아직은 이거 건들지 않았으니까 하지 말고 이거와 이거는 서로 기하 관계. 그 다음 마지막 얘는 C 건너편 B. 첫 번째는 똑같죠. 나머지도 보자. B 건너편 A, B 건너편 C. B 건너편 A, B 건너편 C. A들 건너편 A 또는 B. A들 건너편 A 또는 B. 다 똑같죠. 그러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동일한 작물이었다. 빠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나왔고 추가 하나 더 나왔고 그 다음 여기도 역시 그려보자 하는데 자 아래 B를 C로 바꾼 거와 여기 B를 C로 바꾼 거 이렇게 회전축으로 120도 돌리면 얘랑 똑같죠. 그러면 둘이 같은 거고 여기 C로 바꾼 것도 역시 마찬가지. 즉 얘는 추가가 없다. 추가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하 몇 개예요? 기하가 하나. 그 다음에 얘와 얘도 봐봐요. A들 건너편 C, A 건너편 P, 요 A 건너편 P. A 건너편 P. 달라졌죠? 그죠? 건너편이. 그러니 이들도 무슨 관계? 기하 관계. 얘와 얘도 봐봐요. 건너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또 무슨 관계다? 기하 관계다. 기하 관계이면 절대로 광학은 아니에요. 둘이 기하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절대로 또 둘은 광학 관계 아니에요. 광학은 건너편이 똑같아야 돼요, 우선은. 그런 다음에 포개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건너편의 다른 기하 관계는 절대 광학 관계 아니에요. 알았죠? 기하이면서 광학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광학이면서 기하인 것도 없는 거고, 여기도 광학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알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광학은 기하 3개, 그런 다음에 광학은 따로 찾는 거예요, 따로. 여기서 광학이 있겠느냐, 여기서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얘는 동일리간드가 마주 보니까 이 평면이 대칭평면이다, 광학 없음. 대칭평면 있으면 무조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뒤집으면 거울선과 똑같은 모양이 돼요. 그래서 포개진다. 그래서 광학이 없는 거예요. 없다? 동일리간드 똑같은 거 있죠? 역시 없다. 얘는 동일리간드가 마주 본 거 없어요, 지금. 하지만 좌우 대칭 바로 눈에 보이죠? 그래서 광학 없어요. 그럼 입체 총수 몇 개? 입체 총수 3개. 그러면 이 문제 풀었죠? 기억번 가는 기하 둘, 광학 없으니까 입체 총수 2개 맞았고, 니은번 나는 3개의 기하를 갖는다. 하나, 둘, 3개 맞았죠? 그 다음에 디귿번 나에서는 광학 활성인 이성지체가 존재한다. 없죠. 이 모두 다 광학을 가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광학 활성이 아니다. 광학 비활성이다. 하면서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됐죠?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것 마냥 여기서 한 단계 더 바꿔서 요 B 2개가 2n이었더라. 2n은 시스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얘가 2n으로 바뀐다. 이건 가능하죠. 얘는요. 트랜스잖아. 안 되죠. 빠지죠. 그럼 얘는 기하 몇 개요? 이렇게 2개. 광학 계속 없어요. 이러면 이제 난이도 3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응용해야 되잖아요, 지금. 난이도 3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그 전에 이거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응용하는 거니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창물 이성질체 할 때 순서가 있어요. 4, 2, 4, 2,
3, 3. 그 다음에 메탈에 A가 둘, B가 둘, C가 둘. 이들이 1단계. 여기에서 응용해서 메탈에 EN이 하나에 B 둘, C 둘. 뭐 이런 것들이 2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같은 이런 게 3단계. 한 번에 막 하는 게 아니라 차례차례 가야 돼요. 왜냐면 1단계 가지고 2단계가 응용되는 거고 또 3단계는 2단계에서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차례차례 가야 돼요. 무작정 막 섞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자 됐네요. 그러면 자 다 풀었네요. 됐죠? 수고했어요. 이걸로 끝내도록 할게요.